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새로운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기뻐했고 의사들은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요. 제 심장. 누구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이지혁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살아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하는지 미안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과연 누가 이지혁을 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이지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화려한 날들 최종화에서 모든 답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지혁이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상철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 60을 넘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지혁아, 아버지가 간다. 기다려라. 중얼거리며 뛰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이상철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도로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이상철의 시야를 삼켜버렸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어요. 이상철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별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게 없이 떠오르던 몸이 다시 땅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상철이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머리 밑으로 뜨거운 액체가 번져나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이 차에 치였어. 119 불러요, 빨리. 트럭 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이상철에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상철은 입술을 떨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 더듬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청아병원 중환자실. 이지혁은 에크모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기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그의 심장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모니터의 수치가 불안정하게 요동쳤어요. 담당이가 모니터를 확인하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심박 출량이 또 떨어지고 있어. 에크모 세팅 다시 확인해. 간호사가 급히 움직였어요. 의료진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에크모가 심장 기능을 보조하고 있지만 기계에만 의존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장기이식센터에 다시 연락해. 심장이식 대기 순위 확인하고 혹시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는지 물어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는 지은호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박성재가 묵묵히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 제발 버텨요. 조금만 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을 거야. 지혁이는 강해.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에 지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료진들이 이지혁의 병실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리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소리쳤어요. 파칭. 물러서.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지혁의 몸이 침대 위에서 들썩였어요. 모니터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다가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다시.
200으로 올려. 또 한 번의 전기 충격. 이지혁의 몸이 다시 튀어올랐어요. 지은호가 유리창에 손을 짚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혁 선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다정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이지환과 이수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상철 환자 어디 있어요? 제 남편이에요. 김다정이 간호사에게 달려가며 외쳤어요. 간호사가 김다정을 응급처치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피주머니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여보, 여보. 이지환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담당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대동맥 파열과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김다정이 의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물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편 살 수 있는 거죠? 의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의 70% 이상이 파열됐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간 이식이요? 김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수빈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이지환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면 얼마나 걸려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지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도 지금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형은요? 이지혁 환자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원에.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중환자실로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도 위급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진석 저택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순찰이 진행 중이었어요.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저택 주변을 돌았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단 근처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빛 아래로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어요. 사모님, 고성이었습니다. 입 주변에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빈 약통이 쥐어져 있었어요. 경비원이 급히 무릎을 꿇고 고성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경비원이 허겁지겁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문 앞에 사모님이 쓰러져 계십니다. 회장님께 즉시 보고하고 119 불러주세요. 저택 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인들이 뛰어나오고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박진석이 잠옷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박진석이 쓰러진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여자가 끝내 이런 짓을.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약통이 손에 있었습니다. 과다 복용인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창백해진 얼굴, 파르스름해진 입술. 26년을 함께 산 여자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어요.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저택 앞을 물들였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와 고성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 없음, 맥박 미약, 약물 과다 복용 추정,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이 고성희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다른 구조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석이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표정뿐이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고성희를 실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와 들것을 받았어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50대 여성, 약물 과다 복용 환자입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맥박은 미약하게 유지 중입니다. 의료진이 고성희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위세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 중이야. 간 수치도 급상승하고 있어. 동공반사는요? 간호사가 손전등으로 고성희의 눈을 비췄어요. 반응 없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뇌파 검사 준비해. 고성희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뇌파 검사 장비가 연결됐습니다. 모니터에 파형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요동치던 선이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조용해졌어요. 담당 의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뇌사판정위원회 소집해야겠어. 같은 시각 청아병원. 김다정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떡해. 둘 다 죽으면 어떡해. 이수빈이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도 오빠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수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오빠. 수빈아,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지금 이 지역의 병실 밖에 있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 당하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같은 병원이니까 올 수 있어? 어머, 아버지가? 박성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어요. 응. 간이식이 필요하대. 그리고 큰오빠도 방금 위급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알았어. 곧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시각 대학병원에서는 고성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뇌사판정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법의학 전문의가 모였어요. 고성희의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판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어요. 환자 고성의 뇌사 판정을 확정합니다. 서류가 작성됐습니다. 이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담당 의사가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박진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님이시죠? 대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부인 고성희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어요. 알고 있소. 지금 가는 중이요. 네, 도착하시면 중환자실로 와주십시오.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얼마 후 박진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박진석이 의자에 앉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뇌사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박진석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장기 기증이요? 박진석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네. 부인의 심장, 간, 신장이 아직 건강한 상태입니다. 기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박진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신가요? 이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일 겁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어요.
곧 장기 기증 동의서가 준비됐습니다. 박진석은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이것이 고성희와의 마지막 인연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48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이지혁의 회복실에서 먼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환자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귀에서 기계음이 들렸어요. 삐삐 규칙적인 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낯선 리듬이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배, 깨어났어요. 살았어요. 이지혁이 입술을 다렸어요. 은호야.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저 보이세요? 손가락 몇 개예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새 심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거부 반응도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김다정이 뛰어들어왔어요. 지혁아. 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들 살아줘서 고마워. 이지환과 이수빈도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회복실. 이상철도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김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당신 살았어. 우리 지혁이도 살았어.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혁이가. 정말? 응. 둘 다 수술 잘 됐어. 둘 다 살았어. 이상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 복도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났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복도 한쪽에서 박성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지은호도 이지혁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지혁도 느꼈습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 심장은 어디서 온 걸까? 누가 자신을 살린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이지혁은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선배,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괜찮아. 근데 은호야. 이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내 심장. 누구 거야? 기증자가 누구냐고. 지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휠체어가 멈춰섰습니다. 은호야, 너 뭔가 알고 있지? 이지혁이 뒤돌아봤어요.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배. 말해. 제발.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지혁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둘 다. 박성재가 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내 심장 기증자가 누군지 알고 싶니?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해. 누가 날 살렸는지. 박성재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고성희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고성희가 뇌사 판정받았어. 장기 기증했고. 내 심장이 고성의 거야. 이지혁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간도 고성의 거야. 같은 기증자야. 박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지은호를 버렸던 여자, 간을 빼앗아 갔던 여자, 그 여자의 심장이 지금 자신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것. 안 돼. 이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선배. 지은호가 이지혁을 부축했습니다. 이 심장으로 어떻게.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지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날 살린 거야. 그 여자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박성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세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셔. 나도 말 못하고 있어. 상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야 하는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미안해. 왜요? 내 엄마.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선배 잘못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혁은 퇴원했지만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지은호도 출근하지 않고 이지혁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이 서 있었어요. 우진 오빠. 은호야. 한우진이 여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은호가 오빠 품에서 울었어요. 한우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혁씨, 우진씨, 얘기 다 들었어요. 성재한테. 한우진이 이지혁 앞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죠?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한우진이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고성이는 평생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은호를 버렸고 다시 찾아와 이용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산 방식이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선택한 건 장기 기증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포기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박진석 회장이 동의서에 서명한 거지 고성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에요. 두 분을 살리려고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 우연히 두 분한테 온 거예요. 한우진이 이어 말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미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한우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은호야, 넌 그 사람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버려졌잖아. 간 빼앗겼잖아.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엄마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엄마 역할 한 번도 안 했어. 한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장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정답은 하나예요. 뭔데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다예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지혁 씨가 불행하면 그 심장이 기뻐할 것 같아요? 한우진이 반문했습니다. 지혁 씨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은호랑 헤어지면 그게 고성희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이지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혁 씨만 불행한 거죠. 한우진이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고성희가 평생 못 가진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두 분은 있잖아요. 한우진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사람이 평생 원했지만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세요.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니까. 지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지혁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진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감사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지혁 씨가 받은 생명은 속죄가 아니에요. 두 분이 잘 살라고 온 거예요. 한우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어요. 두 사람 모두 그냥 행복하세요. 그게 할 일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한참 후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선배,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거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네, 우리 행복해요. 화려한 날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희의 마지막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짊어질 짐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